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김민주는 병원 복도에 서서 어머니의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가족을 위해 모은 돈뭉치가 쥐어져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더 무거운 짐이 쌓여 있었다. 민준아,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그는 가족의 돈줄일 뿐 자신의 삶을 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다. 민주는 25살.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어깨에 가족의 무게를 짊어졌다. 누나의 결혼 자금, 동생의 학비,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병원비,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하지만 그 물음은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그는 사랑을 알지 못했다. 아니, 사랑을 숨겨야 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감정은 한국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그날 밤, 민주는 평소처럼 동생 민호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민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19살 소년으로 형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형, 내 학비는 형이 내줄 거지. 민호의 무심한 말에 민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었다. 그 불빛처럼 그의 삶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이지훈. 27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민준의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맡은 프리랜서였다. 지훈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민준의 차가운 세계에 스며들었다. 김민준 씨,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 정리 부탁드려요.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건넸다. 그 짧은 순간 그의 가슴이 떨렸다. 왜일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이건 그냥 호감일 뿐이야. 가족을 생각해.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자료를 논의하다가 지훈이 말했다. 민준 씨, 항상 피곤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짐을 털어놓고 싶었다. 가족이 제가 다 책임져야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쉽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지훈의 손이 자료를 넘기며 스치자 민주는 전율을 느꼈다. 이 감정은 위험해. 저녁 회의 후 지훈이 민준을 초대했다. 한강 산책 어때요? 머리 식히기 좋을 거예요. 민주는 망설였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했지만 그는 따라갔다. 한강변에서 바람이 불자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서울은 바쁜 도시지만 가끔 이렇게 멈춰서야 해요. 민주는 지훈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걸까?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지훈과 함께 웃는 꿈. 깨어나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건 안 돼. 나는 가족의 돈줄일 뿐이야. 시간이 흘렀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민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오늘도 야근? 조심해요. 지훈의 배려는 민준의 외로움을 녹였다. 어느 가을날, 그들은 다시 만났다. 남산타워 근처에서 지훈이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나요? 당신의 삶도 소중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중하다고? 나는 죄인이에요.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지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계가 멈췄다.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손길은 민준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는 지훈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기였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민준은 밤새워 고민했다. 어머니가 알면, 누나가, 동생이, 다음 날,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 친구로 지내요. 더 이상은 안 돼. 지훈의 눈빛이 아팠다. 민준 씨, 왜 도망치려 해요? 이 감정은 진짜예요. 민준은 도망쳤다. 회사로,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겨울이 왔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병원비가 쌓여 민준은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 후 집에 돌아오면 민호가 기다렸다. 형, 돈 좀 더 줘. 친구들이 놀자고 해. 민준은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훈에게 있었다. 지훈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민준은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약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그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건넜다. 눈이 내리던 그날, 그는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울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새해가 밝았다. 민준은 결심했다. 지훈을 다시 만나자.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던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 씨, 나 기다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두려웠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두려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요.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민준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이게 사랑이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나가 민준의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되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랑 누나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의 수치야. 내가 왜 이러는 거니? 민준은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진심이에요. 가족은 그를 배척했다. 민호는 형,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집을 나왔다. 서울의 겨울거리에서 그는 홀로 서 있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그 후, 민준의 삶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지훈과의 관계도 갈등으로 물들었다. 지훈이 말했다. 민준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민준은 울며 안겼다.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민주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봄이 왔다. 민주는 어머니를 다시 찾았다.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엄마, 저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을 사랑해요. 제 삶도 인정해주세요. 어머니는 오랜 침묵 후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이 흘렀다. 누나와 민호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형,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여름. 민준과 지우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은 가족의 돈줄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쫓았다. 프리랜서 작가로. 그의 글은 LGBT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가을. 가족 모임에서 지훈을 소개했다. 이 사람이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어서 와. 지훈아. 겨울이 다시 왔다. 한강변에서 민주는 지훈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 지훈이 안았다. 우리가 함께니까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민주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가족의 사랑, 지훈의 사랑 속에서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빛을 향해 걸었다. 민준의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프리랜서 작가로서 첫 글을 썼을 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제목은 숨겨진 나의 빛. 그 글은 그의 삶을 그대로 담았다. 가족의 기대 속에서 숨겨진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온 고통과 해방.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후 반응이 쏟아졌다. 공감돼요. 저도 그래요. 감사해요. 용기 줘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걸 느꼈다. 지훈이 옆에서 말했다. 이게 내 시작이야. 민준아. 하지만 그 변화는 쉽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었지만 가족 내 갈등은 여전했다. 누나 은정은 여전히 불편해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좋지만 동네 사람들 소문이 무서워. 민주는 이해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TV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논란이 터질 때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 소문은 지나갈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 민호는 더 복잡했다. 19살 소녀는 형의 다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너 형이 게이래. 민호는 화를 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쏟아냈다. 형,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워? 내가 어떻게 살아? 민준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형은 이렇게 태어났어. 너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그날 밤. 민호는 형의 글을 몰래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형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훈과의 관계는 민준의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매주 LGBT 지원 그룹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은퇴한 교사 할아버지, 대학생 소녀,
직장인 커플 이들의 이야기가 민준을 위로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건 축복이야. 모임 후 지훈과 민준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다. 민준아, 내가 강해지는 게 좋아. 민준은 웃었다. 너 없었으면 못했어. 여름 끝자락. 민준은 첫 책 출간 계약을 받았다.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다. 이 이야기 많은 사람에게 필요해요. 민준은 기뻤다. 하지만 불안도 컸다. 가족이 알면. 지훈이 말했다. 내가 쓰는 글은 진실이야. 숨기지 마. 책발간 파티에서 민준은 무대에 섰다. 이 책은 제3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기도 해요.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그는 자유를 느꼈다. 가을 바람이 불 때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민준아, 내 책 봤어. 엄마가 울었어. 민준은 놀랐다. 엄마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엄마가 배웠어. 내 사랑은 소중해. 그날 가족 식사에서 지훈도 불려왔다. 은정이 먼저 말했다. 지훈 씨. 민준 잘 부탁해.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형, 나도 책 읽었어. 멋져. 겨울. 민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한 방송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가족의 돈줄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며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시청자 메시지가 넘쳤다. 용기 줘요. 고마워요.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가 왔다. 이런 책이 왜 팔려? 민준은 두려웠다. 지훈이 안심시켰다. 내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요. 그들은 함께 시위를 지켰다. LGBT 권리 행진에서 민준은 깃발을 들었다. 사랑은 평등해요. 군중의 함성이 울렸다. 새해 민준은 지훈에게 프로포즈했다. 한강 다리에서 무릎 꿇고 지훈아, 평생 함께해.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민준아. 가족이 축하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너희가 내 자랑이야. 민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는 강연을 다녔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의 메시지는 퍼졌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민준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민준의 강연 일정이 빽빽해졌다. 서울을 넘어 부산, 제주까지. 매번 그는 청중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25에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어요. 사랑을 숨기며 살았죠.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구했어요. 청중의 눈빛이 변했다. 한 소년이 물었다. 형, 어떻게 용기 낸 거예요? 민준은 지훈을 보며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요. 지훈은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그는 민준의 책 표지를 디자인했다. 이제는 커플 브랜드로 활동했다. 우리 이야기. 시각화하자. 그들의 작업실은 작은 아파트 한 방.
하지만 꿈으로 가득했다. 밤늦게까지 그들은 아이디어를 나눴다. 민준아. 다음 책은 희망에 초점 맞춰 민준이 고개 끄덕였다. 그래. 끝이 아니라 시작을. 가족과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며 요리를 배웠다. 지훈이 좋아할 음식 만들어 볼까? 은정은 결혼 생활 중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민준아. 내가 강한 게 부러워. 민준은 누나를 안았다. 언니도 강해. 우리 다 그래. 민호는 대학에서 LGBT 동아리에 가입했다. 형. 나도 도와줄게. 민준은 동생의 성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시련이 다시 왔다. 민준의 책이 국제영화제로 각색되었다. 감독이 말했다. 이 이야기 전 세계에 보여줄게요. 촬영 현장에서 민준은 배우를 지켜봤다. 자신의 삶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게 이상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지훈이 손을 잡았다. 내 용기가야. 영화 개봉 후 반응이 엇갈렸다. 찬사는 많았지만 혐오도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변태라는 댓글이 달렸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지훈이 말했다. 아니, 내가 옳아. 그들은 두려워할 뿐이야.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를 직면하세요. 민준은 치유의 길을 걸었다. 여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민준은 말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 지훈이 웃었다. 우리 결혼식 여기서 할까? 꿈 같은 계획이었다. 가족도 동의했다. 가자. 모두. 결혼식 날 제주 해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민준은 흰 셔츠 차림으로 섰다. 지훈이 다가왔다. 영원히 사랑해. 서약의 순간 파도가 박수쳤다. 어머니가 울었다. 내 아들 행복해 보여. 가을. 민준의 두 번째 책이 나왔다. 사랑의 다리. 가족과 사랑의 연결을 그렸다. 베스트셀러였다. 그는 상을 받았다. 연설에서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플래시가 터졌다. 겨울. 눈 내리는 서울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민준아. 앞으로도 함께. 물론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새겨졌다. 영원히. 민준의 삶은 이제 빛났다. 그는 강연자, 작가, 연인, 아들, 형이었다. 죄인이 아닌 사랑의 증인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민준은 이제 30살이 되었다. 그의 책은 5권으로 늘었고 강연은 해외까지 뻗쳤다. 뉴욕에서 그는 한국 LGBT 청년들을 만났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선배님. 지훈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민준의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브랜드. 우리 세상을 바꾸자. 그들의 아파트는 이제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미소, 민호의 졸업식, 은정의 아이.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LGBT 지지 모임을 시작했다. 내 아들 덕분이야. 은정의 아이가 물었다.
삼촌, 왜 두 아저씨가 사는 거야? 민주는 웃으며 설명했다. 사랑은 형태가 다양해. 민호는 졸업 후 NGO에 들어갔다. 형의 영향을 받았어. 그는 형과 함께 캠페인을 했다. 평등을 위해. 하지만 도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법적 결혼이 불가능한 현실. 민준과 지우는 법 개정을 위해 서명 운동을 했다. 우리 사랑도 인정받아야 해. 언론이 보도했다. 작가 김민준의 목소리. 한겨울. 지훈이 아팠다. 감기로 쓰러진 그를 민준이 돌봤다. 지어. 내가 있어. 지훈이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내 가족이야. 봄. 법 개정 청원이 통과되었다. 작은 승리. 그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게 시작이야. 여름. 민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자신의 여정을 담아. 과거에서 현재로 방송 후. 메시지가 쏟아졌다. 변화가 왔어요. 가을.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워보자. 가족이 지지했다. 좋은 부모 될 거야. 겨울. 생일 파티에서 민주는 말했다. 감사해. 모두. 눈이 내리는 밤.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민준의 여정은 영원한 성장이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겼다. 35. 민준은 이제 멘토였다. 젊은 작가들을 가르쳤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그의 클래스룸은 감정으로 가득했다.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훈의 스튜디오는 성장했다. 국제상을 받았다. 민준의 영감 덕분 그들은 세계 투어를 했다. 파리에서 사랑은 국경 없어. 가족은 확장되었다. 은정의 아이가 자랐고 민호가 결혼했다. 형, 내 덕에 용기 냈어. 어머니는 70세 생일을 맞았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너희야. 하지만 상실이 왔다. 지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민주는 지훈을 안았다. 내가 곁에 지훈이 울었다. 고마워. 내 사랑이 날 지켜. 치유 과정에서 그들은 여행했다. 일본으로. 사쿠라 아래.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 미소 지었다. 여름.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우리 아이 올 거야. 긴 기다림 속 희망이 피었다. 가을. 민준의 자서전이 나왔다. 죄인에서 증인으로. 글로벌 베스트셀러. 운에서 초대받아 연설했다. 인권은 사랑에서 시작되어. 겨울. 아이가 왔다. 3살 소년. 태민. 우리 가족 완성됐어. 태민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민주는 태민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숨길 게 없어. 그의 여정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40. 민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사랑의 다리 재단. LGBT 청년 지원. 교육과 상담으로 기부가 모였다. 지훈이 로고를 디자인했다. 완벽해. 태민은 학교에 갔다. 아빠들. 사랑해. 민준과 지훈은 웃었다. 우리도. 가족 모임은 연례 행사. 어머니가 말했다.
이게 가족이야. 민호의 아이들이 뛰놀았다. 도전은 사회적이었다. 정치인들의 반대. 전통 파괴야. 민주는 로비를 했다. 전통은 포용이야. 한 토론회에서 그는 말했다. 내 삶이 증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봄. 법적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드디어 그들은 결혼했다. 법원에서 가족 증인. 영원히. 여름. 재단이 상 받았다. 변화의 리더 민준의 연설. 함께라면 가능해. 가을. 태민의 학교 프로젝트. 우리 가족 이야기. 민준은 도왔다. 자랑스러워. 겨울. 휴가로 유럽. 태민아. 세상 넓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민준의 삶은 완성에 가까웠다. 하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45. 민준은 교수 되었다. 대학에서 LGBT 문학 강해. 학생들이 말했다. 선생님, 영감되어. 지우는 전시회 열었다. 민준과의 여정, 그림 속 사랑. 태민은 10대. 아빠, 나도 게이 같아. 민준은 않았다. 괜찮아. 사랑해. 가족은 지지했다. 태민아, 내 길 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엄마, 감사해. 지훈이 말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치유를 위해 산으로. 기억을 간직하자. 여름. 태민의 커밍아웃 파티. 행복해. 친구들이 왔다. 가을. 민준의 6번째 책. 세대의 다리.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의 축복. 민준은 여전히 썼다. 그의 펜은 희망을 새겼다. 신. 민준은 은퇴 강연. 여정은 끝나지 않아요. 청중이 울었다. 지훈과 여행. 우리만의 시간. 태민이 말했다. 아빠들. 영웅이야. 민호의 손자들이 왔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 민준은 책을 썼다. 마지막 장. 사랑은 승리야. 한강변에서 지훈과 앉아. 민준아, 고마워. 나도. 그의 삶은 완벽한 원. 죄인에서 사랑의 영웅으로. 한국의 하늘 아래.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빛났다.